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복지기관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타 그 부서보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고 힘이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11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앞서서 117페이지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 상임위에서 얘기된 것처럼 가결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기분 마음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뭐 저희가 이거 뭐 쉽게 판단해서 결정했던 사항도 아니고 또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신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ING는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회복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그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대부분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복지 종합정보망 웰인포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지역마다 사회복지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고 그 시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운영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시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그 매월에 그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런 행사 정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민간인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평택시의 모든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정보나 행사나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거의 대부분은 볼 수 있다고 알고 이걸 있습니다. 많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 시설들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웰인포 같은 경우는 접속량이 이제 뭐 4,750건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4,700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재용 선생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또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의 정말 훌륭한 인물인데 누구나가 다 많이 전부 아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교육,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제가 노인 장애인과는요, 질의할 걸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 노장과는 보면은 제가 그 어느 그 과보다도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압니다. 해야 할 업무량도 제일 많을 거고, 일단 거기에 비하면은 인원도 또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노장과가 가장 일이 많을 거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에서 좀 그 방안책을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저희 노인 장애인과를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이 배려해 주셔서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장애인과 분과도 이제 검토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에 대한 당장 추진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노인 장애인과 그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업무를 취급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점, 또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 복지국이 굉장히 불이 늦게까지 많이 켜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가보면은 노장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장과는 인원들이 계속 많아질 거고 수혜자나 대상자들은 계속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는 다음이고 여성복지과. 네. 여성복지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33페이지에) 보면은요, 결식아동 단체 급식에 대해서 몇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거기가 아동복지과에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끝마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자, 보전 지출 편성목에서 반환금 기타 해가지고 통계목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예산이 15억 2,109만 원에서 지출이 13억 6,490만 8,130원입니다. 이자 반환금이 지금 13억이 넘는 건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항은 지금 좀 저희 같은 경우 굵직굵직한 그 국고 보조금 반내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거의 90% 이상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들이 꽤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그리고- 반환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반환금으로 잡힌 거고 이제 올해 중에 네. 작년 거니까 올해 중에 반환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건 몇 억씩 이제 남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가 같이 된 거라 좀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보통 이제 국고 보조금 도 보조금도 아니고 국고 보조금이 지금 13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이자 반환금이 7억 6,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비나 도비 비율이 높아서 이제 이런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것에 사업 계획이 우리가 개발을 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쓰여질 돈이 이렇게 반환되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여성보육과 216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만 24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아동 양육비가 월 1인당 아동 양육비로서 월 50원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부모 대상이 자립을 위해서 뭐 학원을 수강한다든가 이러한 일체의 활동을 하게 될 때 월 10만 원씩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부모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요거는 24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명이고 그럼 한부모 한부모 가정이 그 실태 조사한 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그 자립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동안 의원님이랑 많은 소통을 한 거로 저도 기억이 되고요. 저도 청소년 부모가 정말 우리나라 인구 정책으로 봤을 때 뭐 낙태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비록 좀 불안정한 시기에 출산을 했지만 그 아이들을 건강한 가정 내에서 양육해서 저희 인구 정책에도 이바지를 하고 또한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또 한부모에 대한 이런 장려 정책을 펴서 좀 청소년들이 진짜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성의 있는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부부가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특별히 한부모는 실태 조사가 안 돼 있고 또 음지에서 사각지대로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정, 한부모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생명의 존중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단지 그들이 빨리 왔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의 따가운 눈초리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평택시에서 지속적으로 애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우리 복지국 보면 우리 평택시 집행률보다 상당히 전체 평균 집행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또 보조금 반납률도 높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들 또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 50% 이상 불용 처리된 건들이 좀 다수 있어요.
이 불용 금액들이 충분히 좀 일찍 좀 예상을 하고 우리 좀 예산에 좀 신경을 좀 더 썼더라면 좀 다른 곳에 좀 충분히 유용해서 좀 쓸 수 있었던데 금액이 좀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50% 이상 되는 게 한 2건 정도 되고 금액은 뭐 높진 않아요. 그 노인 장애인과가 한 5건 정도에서 불용액이 한 2억 6,300 정도 되고 3억 3,300 되고 여성보육과가 한 2억 6,300 정도 이렇게 50% 이상 한 60% 정도 이렇게 불용 처리된 건들이 좀 있습니다. 건건이 좀 다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기에는 굉장히 많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국도비에서 많이 처리가 되고 그래서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뭐 예산에서 좀 남기도 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예산 확보에 좀 더 좀 열이 한 만큼 일에도 예산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했더라면 하는 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우리 노인장애인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지원 사업이 좀 있거든요. 160페이지에 보면은 거의 뭐 지출액은 한 290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그 했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 휴관을 하여서 휴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카네이션 하우스가 뭡니까? 저소득 어르신들 예. 저기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거기 경로당처럼 저희가 시설 마련해서 거기에서 뭐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공간입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그 어느 지역이었나요? 카네이션 하우스는? 송탄 신당동 지역입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별도로 동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복지시설에서 별도로 대한노인의 평택시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군요. 다른 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소득 그 16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도비에도 있는데 이 금액도 역시 굉장히 금액이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여기 6천만 원인데 지출액은 한 1,400 정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의료비하고 그 장애인 보조기구 저희가 그 동력 그 배터리라든가 그런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근데 그 수혜자가 이렇게 그 정해져 있었을 텐데 다 수혜 혜택을 못 보고. 저희가 이제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정책과나 전동 스쿠터 같이 굵직굵직한 그런 지원하는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제외된 대상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또 실정입니다. 예산을 또 확보할 때는 그만큼 예상되는 수혜가 저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지원 신청을 하고 도비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지출액 활용액은 상당히 적어서 여쭤보는 건데 뭐 거의 지출 잔액이 77% 이상이 남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액 도비예요? 전액 도비는 아니죠. 도비 12, 80%입니다. 80% 정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인데 여기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에 위탁된 데인가요? 보조된 건가요? 183페이지에 보면
그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이라고 해서 저희 장애인 거주 시설은 동방아동 재활원 에바다 마을 아나율의 집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여기 나눠서 지원된 건가요? 당초 그 야간 교대 인력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10명을 이제 계획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7월부터 이 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인이라면 특히 어느 장애인들인가요? 이분들이? 발달자 발달 장애인. 여성보육과에서도 네 건 정도의 그 미집행이 있는데 50% 이상. 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이제 보육시설 지원 금액들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역들을 좀 다 저는 좀 사실은 보고 싶은데 내역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역을 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여성보육과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육료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그 실제의 사업량보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좀 과다하게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바다에게 예, 그러니까 실제 사업량은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뭐 한 80명 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정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정은 누가 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부처에서 하고 있죠. 중앙에서. 네. 국토비에서 이제 과다하게 예. 책정이 되다 보니 예, 여기 예. 이제 남는 잔액들이 잔액들이고요.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이행이 생기는 경우네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고. 네, 최선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질의하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216페이지에 보면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또한 국조 지원 또한 그 지원 시설 밑으로 쭉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삼리 그쪽에서 이제는 직업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장동에 평택 세움터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은 뭐냐면 저는 이 성매매를 하다가 이제는 자립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걸 자립을 위해서 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1인당 뭐 76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교육 같은 거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런 예산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신장동이면은 외국인도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두레방 요 쉼터는 이제
송탄 그쪽에 있는데 네네. 대부분 외국인 대상자들입니다. 들어간 내국인이 쉼터에서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이라는 네네네. 말씀인 한 거죠? 15명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립을 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몇 케이스는 분명히 있을진데 몇 네네. 명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사례로 네, 데이터도 네,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을 파악하겠습니다. 가지고 이 네, 사업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심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225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통계목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 해가지고 예산액이 2천만 원이고 지출액이 1,952만 원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해서 도비로 통계목을 보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 해서 5천만 원, 지출액은 4,88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결산이나 우리가 추경을 봤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여러 이유로 많은데 유독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현장 체험 학습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두 항목은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해서 예산이 280만 원이 쓴 데서 지출이 8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원활하게 아동센터가 운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그냥 있는 예산이고 민간 이전에서 보조사업 받은 거니까 다 맞춰서 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그 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한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남은 상황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횟수가 여러 횟수라서 횟수라고 했으면 아마도 좀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 보조금이 집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대면 회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하는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그 서면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명 같은 경우 이제 보고 같은 경우에는 개최 심의를 했는데 이제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 2회를 잡아놨는데 2회까지는 못하고 1회 정도 해서
이제 예산이 남은 상황이고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그 집행하는데 유념해가지고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 대답이 조금 제가 듣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 체험 1,952만 원이 1회로 사용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몇 곳에 지원이 된 겁니까? 한 곳에 지원이 된 겁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36개소가 네. 연합으로 해서 한 번에 이 행사를 치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이렇게 몇 개소씩을 모아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회로 이걸 지금 어디에 다녀오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 안성 너리굴 마을하고 대부도 강촌 리조트 이천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아동 센터에서 근데 자체적으로 민간 이전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준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얼마씩 나눠준 거예요?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네, 예산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한 센터당 36개 군데에서 얼마씩 지금 나간 금액이에요? 개소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연합회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쓴 예산입니까? 통으로? 그 연합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희망하는 네, 프로그램으로 간 네, 거예요.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금은 1인당 2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36개가 하루에 한꺼번에 같은 곳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못 간 데가 없어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시가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현장 체험 갈 때는 다 썼는지 우선 아이들한테 이런 현장 체험은 굉장히 유익하고요.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장 체험하고 네. 체험 활동비로 나간 항목들은 예산이 전혀 안 남고 다 쓰여졌는지 좀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에서 4,880만 원을 쓴 항목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저 제목이 2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금 현장 체험하고 예. 체험활동비하고 구분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도비라 그런 것 같은데 매칭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저기 위원님 네, 아까 그거는 처음 거는 12사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거는 도비 사업이라서 네, 그 12사업으로는 1인당 2만 원. 네. 그다음에 여기 이 도비. 도비 사업은 2회에 한해서 1인당 5만 원을 나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매칭해가지고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이게 아마도 같이 이제 집행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간 횟수는 2회지만 네.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항목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구분을 지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자, 2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52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과 결식아동 급식 한시 지원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급식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기 중 중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일식에 7,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뭐 이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카드예요? 아니면은 뭐 쿠폰입니까? 아니면 평택 지역 상품권입니까?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1인당. 네네. 그리고 밑반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반찬을 제공하는 지금 합정복지관에서 이제 밑반찬 희망하는 아동한테는 전달을 해주고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드림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도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항목이 나뉘어서 필요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 집행 잔액이 3,876만 2,340원이 남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남은 이유가 이 사업이 위원님 이제 도읍이 100%긴 한데 교육청 지원 사업이래 가지고 네네. 그 교육청에서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미등교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그래서 기간이요?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집에서 그 원격 수업을 하는 이제 기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걸 예상해서 예산을 좀 가다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할 기간이 사실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다 배정을 해주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내려와서 다 쓰고 올려보내는 게 낫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도 매칭 사업은 도에서 넉넉히 예산을 잡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면은 쓸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액 다 사용해서 남는 금액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또 우리 집행부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4페이지. 자, 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대요. 국고 보조금이 이제 도비나 국비나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내려와서 지금 이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6억 4천 18,230원. 그다음에 도비가 5억 1,834만 1,28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금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매년 이 정도 발생이 됩니까?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비나 뭐 한시적인 그 지원 금액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위원님 이제 사업에 따라서 그렇겠죠. 조금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 거를 그러니까 2020년도 반환금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 네. 비교는 못 하는데 저희 사업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수가 되게 많고 주로 남는 예산이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다함께 돌봄 센터를 사실은 많이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그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데서 이제 신청을 뭐 했다가 못 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드림 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뭐 학습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대면 사업이. 그런데 작년에는 또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좀 예산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좀 덜 남을 때도 있는 건데 다행인 것이 부족해가지고서 못 쓰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나마 저희는 이제 그걸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는 있는데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은 그냥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보면 특히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들이 참 많아요. 남아서 이게 과연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니면 미처 일을 다 처리를 못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드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왜 취소가 된 겁니까? 그 다함께 돌봄 센터를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무료로 네.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에서 유휴 공간을 저희한테 다함께 돌봄 센터로 무료로 주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어저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6개소가 그 개소해서 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그냥 무조건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고자 하는 측하고 또 그거를 뭐 하지 못하겠다는 측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절차를 밟는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서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파트는 하고자 공간을 줬는데 저희한테 맞지 않는 공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 상황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휴 공간이 정말로 꼭 필요한데 그 공간에 있어서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해서 못 들어간 사례도 있나요? 지금 이제 그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그 장소가 거기가 다른 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사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이 그거는 안 된다, 못 한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사용할 대상자는 몇 명 정도가 파악이 네. 됐었나요? 아니 그 저희가 다함께 돌봄 센터 보통 보면 이제 20명 정원으로 네네. 사용을 하니까 사실은 아동들 초등학생들 돌봄 기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있는 집들은 필요한 거고 아동이 없는 집들은 그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별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희가 죄송한 막연하게 말씀인데 해달라고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지금 작년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 공동주택 사업 계획돼서 신청되는 아파트는 의무 시설로 들어가게 그렇게 돼 돼서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신청한 아파트가 17개소 맞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이 없겠네요. 네, 저희가 계속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예산 확보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시도 부담하고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액입니까? 국가 매칭이 네, 전액이에요? 매칭이 전액입니다. 네.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사업계획서 쓰셔서 많이 받아 갖고 오셔야 되겠네. 아니면은 뭐 일괄적으로 인구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그냥 아파트별로 별로 이제 의무이기 만들어지면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주민들 50% 이상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는 신청을 해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하시겠어요? 예, 좀 50% 이상 불용 내역을 아까도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 시간에 우리 아동복지과가 일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수가 50% 이상 불용액이 또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김명수 의원님과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불용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오해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또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에 맞게 또 이게 중간 평가도 좀 하고 그러죠. 초기에 내려오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모니터링 좀 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도에서는 이제 그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액을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해도 그 도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간이 네. 1년이라고 했을 때 6개월 네, 정도 지났을 때 좀 중간 체킹을 좀 해서 이 사업이 네. 과연 아무 일 없이 끝까지 진행이 될까 예측 어느 정도 되면 추경에 좀 삭감 처리하고 반납할까 하고 해서 이제 늘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하고 쥐고 있으면 나중에 불용 처리되고 불용률 높아지면 또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보려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뭐 보건소에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특히 아동복지과 우리에서는 좀 많이 있네요. 우리 드림 스타트 마을이라고 있죠. 제가 이제 좀 약간 생소해서 그랬는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에서 되고 있나요? 드림 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저기 센터가 세 군데. 센터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드림 스타트 팀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서부, 남부에서 3개소를 올해 서부를 오픈해가지고 3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북부는 지금 그 복지타운 그 보건소 송탄 보건소 그 건물 안에 있고요. 그리고 남부는 지금 구 비전율동사무소 그리고 서부는 서부 노인복지관 안에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사례관리사가 2명씩 이제 배치돼서 그 드림 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드림 스타트 아동들이 이제 저소득층이나 문제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거나 이제 다른 데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아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대상자로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국비가 몇 프로나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네, 됐습니다. 괜찮네요. 네. 뭐 50% 되는 경우도 있겠고. 요 내역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바쁘시겠지만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시면 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하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또 우리가 그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여기도 이제 불용 처리가 좀 많이 돼서 공동생활가정도 좀 생소해서 저희가 그건 어떤 거죠? 개인 사업들이 아까 드림스타트도 그렇고 공동생활가정도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사업이 진행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의원님 그 예산은 그룹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두 그리고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1개소가 있어서 3개소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공동생활가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하고 예산이 이제 나눠지면서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 아동들이 그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비하고 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를 그 기관에서 이제 그 만들어 이제 얻어가지고 아동을 한 아파트당 6명씩 7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지금 얘기하면은 이제 성육원이나 애양원 같이 그런 큰 시설도 있지만 여기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아동들이 갈 데 없는 아동, 학대 피해 학대를 맞는 아동들 그런 아동들이 여기서 이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아니고요. 네, 일반 아동이고요. 그 아동 중에 이제는 약간 경계성 아동들도 있는데 장애 아동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요것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의 좀 한번 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알겠습니다. 시설하고 네. 인원하고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자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 평택시 아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아동 인구가 몇 명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놓은 기록을 해놓은 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없어서 네. 3만여 명으로 제가 네. 파악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고 앞으로 이제 돌봄센터가 17개로 확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있는 게 6개고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은 할 거는 거의 30개는 지금 계획된 게 네, 계획 예, 예. 추진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의 그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가 위에서 그 필요한 아이들이 수요 조사가 됐나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흡족한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는 국가 사업으로 그렇죠. 네네. 해가지고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은 위원님 이제 초등 돌봄이라고 그래서 학교 돌봄이 있고, 저희 다함께 돌봄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라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필요한 거를 뭐 욕구 조사를 한 거는 없는데. 뭐 세부적인 거는 하진 않지만 저희가 또 아동 권리 관련해서는 올해 용역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욕구 조사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역별 욕구 조사를 해서 그곳에 먼저 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먼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 돌봄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차츰차츰 줄어감에 따라 학교에 빈 교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돌봄의 지역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교육부와 저희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서 그 학교에 그 빈 교실을 지역아동세가 들어가면은 부모들도 안전하게 학교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부모들도 바람이고 학교 바깥에서의 돌봄보다는 학교 안에서의 안전하게 돌봐줬을 때 부모들이 안심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부 맞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교육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했으면 하는 부모들의 바람이 있고 학부모들의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그 부모들의 그러한 기대가 있고 그러한 또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대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 뭐 정확하게 뭐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을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면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는 이제 다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현 상황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또 37개소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늘리기에는 현재 고민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지금 그 수요 조사를 다 만족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가 아직 그 부분에까지는 안 됐는데 네. 안 됐다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이
나오리라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집행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수고했다고 응원을 하고 싶은데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서 그 장애인 그 아동 지원 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에는 없죠.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없어서 노인 장애인과는 어떤지는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아동이기 때문에 노장과 여쭤보지 않고 그 지역 아동센터는 있는데 우리 일반 그 장애인 그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그것도 한번 추진하고 계획해보는 건 어떤가. 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서 추진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지역 아동 센터 중에 한 개소가 네네. 그 장애 아동을 돌보는 같이 하는 센터가 한 개소가 있어서 별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한 개소. 그럼 그곳은 일반 아이들과 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있는 지역 아동 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 어떤 돌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반 지역 아동 센터보다 거기에는 보조금에 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좀 차별화가 있습니까? 네, 거기는 조금 더 네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네, 보고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또 세부 내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 하고요. 저희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면동, 안종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